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코로나 이후 집에서 일하고 수업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동물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동물 복지 또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버려지고 학대받고 방치되어 고통받는 수많은 동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 원픽 살리는 일 8번째 강의는 동물권의 법적 고찰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업무 외에 동물권 보호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권이란 어떤 것인지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사방이 동물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결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는 거는 서로 이제 의존해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수긍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착취라는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런 너무나 심각하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태일 때 착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학대든 착취든 지금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착취적인 그런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모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동물 재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하면 동물이 누군가의 뭐 물건을 부수거나 누군가를 뭐 진짜 개물림 사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개가 누군가를 사람 물었을 때 그러면 그 개의 주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은 법적 주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중세 시대로 가면 그 동물들이 직접 법적 주체였었던 시대가 있어요. 진짜 동물들이 법정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변호사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동물 재판으로 유명한 변호사들도 있었고, 재밌죠. 그래서 종교법이었기 때문에 뭐 사형당하거나 파문이 되거나, 아니면 무죄 방면을 받거나 뭐 그런 동물들도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헌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헌법이나 그런 헌법과 유사한 법에 동물의 권리 내지는 자연의 권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나라들이에요. 뭐 어머니 돼지, 파차마마도 똑같은 그 어머니 돼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독일 민법에는 이런 문구가 딱 있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상하신가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뭐 당연히 동물이 무슨 물건이야? 물건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동물이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도 사실 독일 민법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건 그 이전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거를 박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기본법을 보면 이제 헌법 같은 거죠.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뭐 자연 생활환경 및 동물을 입법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해 보호한다. 이런 동물권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동물보호법은 이 1조가 이겁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창조물이다. 인대 앞에 동등한 창조물이다. 암울하다기보다는 한국도 미국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 차례. 사실 여러분 도롱뇽 소송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천성산에 그 터널 뚫고 이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율스님 막 단식하시고 뭐 이랬을 때 천성산, 그러니까 도롱뇽과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도롱뇽이랑
그러니까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그 터널을 뚫고 막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 당연히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도롱뇽도 넣었었거든요. 천성산의 도롱뇽을 넣었었는데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아니면은 자연 그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게 아마 한 2003년 뭐 이때였을 거고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뭐 검은머리 물새떼, 뭐 황금박쥐, 그리고 뭐 한 재작년 정도에는 사냥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동물들의 어떤 법적인 주체성, 권리 주체성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소송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그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인 것 같았는데 네, 그 동물의 본성에 맞게 키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항은 따로 처벌 조항은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이나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게 굉장히 좀 잔인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서 맞아요. 동물법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저게 그러면 처벌 조항이 있으면 앞으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처벌 조항은 없는 거네요. 그냥 원칙으로 천명만 돼 있는. 네, 동물 관련 법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동물 관련한 법이 아닌 법들에도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이런 기본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든지 근데 아무리 그런 조항들, 좋은 조항들이 있어도 사실 벌칙 조항이 뒤에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선언적인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조항들이 꽤 많아요. 특히 뭐 실험동물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좋은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R 원칙, 고통을 최소화하고 뭐 다른 대체 수단 있으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에는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해 제재 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수원을 위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